은퇴 후에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부지런하게 일하며 고생한 만큼 노년에는 조금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와 잘 맞는 집이겠죠.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시작한 전원 생활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 은퇴 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대형 병원입니다. 노후에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병원의 위치인데요. 집 가까운 곳에 의원 정도 수준의 병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형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제 어떻게 쓰러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병이 들거나 생각지도 못한 위험이 닥쳤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실제로 대형 병원이 근거리에 있을수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구급차 응대와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서 예후 또한 훨씬 좋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물리적 거리가 추후 내 몸에 남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영 아프지 않을 거라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는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화로 인한 질병들도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근처에 괜찮은 병원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늦게서야 대형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수두룩합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대형 병원이 근처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의 경우 차를 몰고 직접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 접근성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한 곳을 선택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우대 정책으로 6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지하철이 근처에 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비교적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도 절약할 수 있고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입니다. 집 주변의 마트나 시장 등 주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 좋습니다. 조금 더 저렴하게 양질의 식재료나 생필품을 그때그때마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건 하나를 사러 가는 데에도 한참의 수고와 시간이 걸린다면 생활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전원 생활을 하신다면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거롭게 직접 해결하거나 매번 도시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몸이 안 좋을 때 물리치료를 한 번 받기 위해서 수십 킬로의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과도 여러 번 방문하셔야 하는데 이것은 젊은 사람도 귀찮은 일입니다. 운전이 미숙하시거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는 훨씬 더 곤란하실 겁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이 찾아오기 쉬운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니 해도 가족이 최고다라는 말이 공감되지 않나요? 바쁘고 힘든 삶의 친구들도 점점 멀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지요. 은퇴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나는 빈도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힘이 되어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조금 더 수월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손녀, 손자들도 자주 보고 마음의 적적함을 달래신다면 조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소일거리입니다. 현역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중 갑자기 병들고 빨리 늙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움직이다가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면 금방 몸이 상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에 집 근처에 소일거리가 있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꾼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용돈 벌이가 될 만한 간단한 일을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집 근처에 내가 가는 운동센터가 있어도 좋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할 만한 공간이 있어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호수입니다. 꼭 시골이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도시에서 잘 갖추어진 공원이나 산책할 만한 공간이 많습니다. 집 근처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사람은 초록색을 많이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맑은 공기와 햇살이 더해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처에 공원이나 호수가 있다면 아침 저녁으로 운동도 하고 힐링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이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면 사람과 아예 동떨어져 살기는 쉽지 않을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주위의 여러 사람과 대화하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뇌는 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한 혼자서 고립된 생각을 하기 쉬운 환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과 함께하는 교류도 좋지만 자식이 나의 외로움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잘 맞는 이웃과 좋은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 보세요. 근처에 복지관이나 노인정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원생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도시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은 마을 사람들의 성향과 안 맞을 수도 있고 섞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각종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과 마을 회비를 내는 문제들의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전원 생활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보고 농사도 지어보면서 충분히 경험하시고 난 뒤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노후자금입니다. 노후에는 젊었을 때처럼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살 집을 고르실 때는 내가 가진 돈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지 생각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특히나 노후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로망만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시에서 생활하는 것과 비교해 전원생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전원생활 하시면서 여기저기에 돈 나갈 구멍이 참 많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땅을 급하게 사서 집을 짓다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자금으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 귀촌을 장려하는 전원생활 프로그램이 많으니 도움받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미리 살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령화가 제일 빠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방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일자리 또한 부족해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로 더욱 인프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은 내가 원할 때 그 집을 팔고 현금화하는 것이 아주 힘듭니다. 조건에 맞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서 몇 년을 기다리다가 결국 급매로 많은 손해를 보고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손해를 보며 집을 팔기에는 남은 노후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눌러 앉아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겁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가장 위험하고 무모한 것이 노후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원 생활의 경험과 사전 지식 없이 함부로 집을 짓거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2030년에서 205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줄어들 예정입니다. 점차 인구 소멸 지역이 늘어난다는 말인데요. 병원 같은 모든 인프라가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수도권을 벗어나기 힘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집을 팔지 마시고 전세를 주고 전원 생활을 하러 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게 되면 다시 서울로 돌아오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노후에 집을 살 때 꼭 고려해야 하는 사항 8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금방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노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노년의 비참한 삶이 아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